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2일,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장기 연휴가, 살면서 이렇게 연휴가 긴 적이 있었나라는 싶고 싶을 정도로 긴 연휴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마지막, D-1, 여기 오늘 거래일. 그런데 시장이 많이 좀 저희 기분을 도와줄 것 같아요. 분위기는요. 오늘 나온 동향 보니까 조금 조짐이 긍정적으로 좋아 보이는 조짐이 펼쳐지는 것 같고 시장에서는 무슨 뭐 셧다운? 이거 뭐예요? 셧다운 같은 건 됐고요. 우리 금리나 할게요. 믿은 쪽으로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참 이런 특이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 걱정이나 우려는 잠시 포켓에 집어넣으시고 시장은 계속 갑니다. 빵빵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과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생각도 들지만 막상 계좌는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다 잊고 있는 거죠. 걱정하고 내일 여기서 셧다운 때문에 어떻게 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혹시나 요만큼이라도 판다. 자네 팔았는가? 우리 출발하네. 그래서 훅 가고 또 그러면 판 거는 고민하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게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연휴 전에 마지막 거래일이 생각보다 그래도 따뜻하게, 지금 따뜻하면 안 되죠. 좀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 그거를 좀 더 체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들 한번 잠깐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셧다운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거는 그겁니다. 매크로 지표는 밀려요. 달러 약세, 10년물 금리도 하락세. 요거는 거의 비슷하게 돼가는 기조 같습니다. 그게 지금도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걸 통해서 시장 기조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뭐 이렇게 부정적이진 않은데 요게 이제 장기화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길어져서 시장의 걱정이 좀 쌓이고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딱 하나. 이걸 통해서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예요. 부채가 그렇게 큰 나라였어? 모르고 있었니? 라고 하는 우리 심평사 형님들이 하나씩 또 출동하면서 다른 때는 별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출동하셔서 자,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정치적 불안과 구조적인 많은 부채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또 불안한 얘기 쏟아내게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심리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거가 중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2주. 그러니까 2주면은 저희 그런 느낌이죠. 미국 너희들 그냥 우리 쉴 동안에 계속 불안해 하다가 우리 끝나기 전까지는 끝내라. 뭐 이런 느낌. 요걸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줄지. 한국이 이제 연휴 끝날 때 됐으니까 야 빨리 모여. 그냥 빨리 합의하자. 이렇게 돼가면 참 좋겠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자마자 뭔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시 급등합니다.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는 저희한테 한번 줬고요. 또 계속 또 확인해야죠. 이런 좋은 기회가 오게 되면 늘리자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유가는 계속 하락합니다. 지금 유가 기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한다 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잠깐만 사우디아라비아 증산하면 나도 이런 쪽으로 다들 늘릴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처럼 중동에 가서 좀 사이가 좀 돈독해졌습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먹혀요.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는 전화 통화로 조금 늘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가를 낮추기 위한 이제 노력들이 이제 슬슬 이런 쪽으로 보인다라고 하던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선 적지 않았지만 가스. 이거는 이제 3.4달러대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승합니다. 이쪽들은 반대로 하나가 누르면 하나는 또 이렇게 반영이 되는 측면들이겠죠. 또 겨울을 이제 슬슬 준비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도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센가 그랬더니, 이걸로 바꿔야겠네요. 금, 은, 동 다 강세로 갑니다. 그래서 은이 세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금보다는 변동성은 있어도 투자하기는 은이 좋다라는 얘기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야간 선물이 오픈 AI로 저는 이게 일단은 뭐 세게 지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믿을 수밖에 없지만 약간 고민도 좀 하게 돼요. 우리 샘 올트만 선생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 빵빵 지르는 것 같아서 이거 괜찮나? 라는 생각도
물론 하도 제가 청개구리 같은 심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더 그런데 벌어지면 그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왠지 금액이 저렇게 큰가는 쪽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한국에 와가지고 세게 질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1.5% 상승. 1.5%면은 3천선 그러니까 40포인트, 50포인트 가까이 되다 보니까 거의 3,455, 3,500대 근처로 거의 시장이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탁 전환시킨다 그러면은 탄력을 받을 수 있죠. 제가 왜 며칠 전에 그런 얘기 기억을 나십니까? 물론 요거 패턴들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가는 패턴들 이게 급등하고 단기 저항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갔다가 이렇게 눌리면서 요런 과정들 단기 평균 딱 눌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이제 좀 어제 그랬었죠. 이거 삼성전자 올라갈 타이밍인데 그거를 연합뉴스 경제TV에서는 살짝 흘렸었는데 그런 거죠. 갔다가 이제 눌리는 과정이죠. 안 밀립니다. 이러면 안 밀리면 유리 탄력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일단은 9만 원대 진입이 눈앞에 있고 9만 1,000원대까지는 또 열려 있는 거죠. 8만 6천 원대 일단 이건 됐고 벌리는 거고 그렇게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난번 때와 똑같아요. 8만 2천 원대를 넘어야 다음이 세다. 그 논리가 똑같게 되면 지금은 8만 6천 원대 넘어야 세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강하게 들어간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인데 참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내용들 계속 털어보겠습니다. 일단 관련돼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젠 세 종목이 다 했더라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일라일리. 일라일리도 8% 올랐어요. 와, 그렇게 무거운 게 8% 올랐다. 참, 참 안 된다 하던 종목들이 또 변화가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약간 수단매가 빨리 도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용들 볼까요? 샷다운이 시작이 됐지만 지금 내용들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뭐 블라블라블라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아직은 뭐 그런가 보다 라는 쪽들이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이나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 뒤엔 연준이 형이 있어 준이 형이 있어 라고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 촉발시킬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게 특이한 모습인 것 같고요. 요거 군인급여일 10월 15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군인들의 불만이 커지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여기서를 거의 기점으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보통 뭐 일반적으로는 8일 정도가 평균적이었습니다. 네, 요거보다는 이번에 하도 경륜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뭐 언제는 사이가 좋았습니까? 둘 다 그렇긴 하지만 이번만큼 강하게 또 대치되는 측면들은 없다는 쪽에서 아마 8일 정도 이상을 걸릴 것이다. 8일에서 한 2주 정도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발표됐던 ADP 민간고용 보고서 아마 이렇게 셧다운 기간이면은 정부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지표들 있죠. 우리는 이런 거는 너희가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수 인력으로 아니면 또 비상 인력으로 해라 라고 하겠지만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그냥 쫙 정리해서 아마 고용 보고서까지 나올 거예요. 이번에 3일 이번 주니까 그래서 얼마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고용 보고서 나와도 다다음 주인가요? 이어지는 그 CPI 물가 지표부터는 이렇게 되면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나오지 않는 지표를 보면서 연준이 혹시 FOMC를 연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부담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좋으니까 연준은 금리 인하 내릴 거야 뭐 이런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참 미국스럽습니다. 솔직히 이 한마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AP 민간고용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수치가 하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32,000건 감소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용 쪽이 좀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48.7에서 49.1 50대 미치다 라는 쪽에서 여전히 개선은 됐지만 아직은 50이 미치다라는 관점들이 큰 것 같고 거기다가 오히려 지금 이런 거죠. 고용지수 쪽들이 잠깐 올랐지만 50대 미치다 45.3으로 오른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직 50대 미친데 니네 어떡할래니? 이렇게 분위기가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수치들이 악재지만 악재를 또 포장을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관점들 셧다운이 뭐 호재는 아니잖아요.
고용이 안 좋아지는 거 호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에는 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해석을 한다는 게 참 특이하고, 네, 그냥 시장 분위기 그때그때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이고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일단 엔비디아는 거의 정체, 요즘 시스템 반도체보다 AI 반도체, AI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자극했다. 잠자던 메모리 반도체를 깨웠다. 이런 반영이 더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8% 얘기 다 했죠. 근데 이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뛰어들면서 얘기가 나온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론이 더 뛰어요. 네. 되게 특이합니다. 예,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뭐 슈퍼사이클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강하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램리서치 폭등 6% 램리서치나 예,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저는 폭등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왜 여기 끼는지 모르겠지만 웨스턴 디지털 네, 이게 슈퍼마이크로가 아니고 그거 아닌가요? 지금 네, 시게이트로 알고 있는데 예, 8.8% 7% HDD 예, 저 스토리지 하는 회사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나오고 있고요. 델도 5% 올라가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약간 예전에 보고 있던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고요. 그 정도보다는 예, 약간 서버 반도체 소부장 서버용 이제 D램 쪽들이죠. 이쪽과 연결된 쪽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인텔이 또 급등합니다. 인텔이 7% 급등하는데 AMD가 파운드리 고객으로 들어갔다 한쪽으로. 근데 이거는 유치하게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아까 브레이킹 뉴스 보니까 계약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 보다 보니까 AMD가 원래 삼성 고객인데 예 아무튼 그만큼 삼성이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이제 포기 예, 더 사지도 못하겠고 요만큼 갖고 있는 것만 수익률이 엄청난데 그걸 보면서 테슬라 한번 볼까요? 와 이거 어떡하나 예 이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원래는 이런 자리 쪽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기서 잘 맞춰서 진입하는 편인데 왠지 여기 쫓아가게 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때는 있는 것만 보자 라고 했더니 자네 못 따라오는가? 그냥 예, 출발합니다. 빵빵 쭉 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테슬라에 보여주고 있다. 그냥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레벨업이 되다 보니까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관심들이 다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또 이쪽 에너지 쪽들이죠. 이쪽들 보니까 플루언스 에너지 야 오랜만에 그렇게 안 간다고 난리치던 게 급락했었죠. 이것마저 돌아서기 시작하고 블룸은 예 누가 날 블룸 이러면서 예 상승한다고 블룸 이러면서 올라가는 이런 블룸 에너지의 모습들 아주 그냥 예, 저것 좀 돌파했습니다. 네, 요 자리 아이고 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 네 뭐 종목들은 오늘 다 대부분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나씩 또 보게 되면 테슬라는 의외로 프랑스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포드 판매량 좋았다. GM도 괜찮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소비 쪽들이 소비가 생각보다 정체되고 안 된다는 쪽에서 내구재 괜찮을까? 라고 해서 금리 빨리 내려야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차 판매량 보게 되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와 요즘 볼까요? 그 리튬 스케이프 한국인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거 뭐 아니면 또 빵빵빵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최근에 하락분을 다 많이 하고 그냥 급등해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코닝 협력했다가 이걸 새로 나왔다가 그걸 그 다음날 다시 말아 올리는 많이 본 거 아니세요? 이거 한국의 코스닥 종목 중에서 보던 그런 패턴 아닌가요?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누가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한국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리튬 아메리카도 또 강한 모습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리튬 쪽도 나쁘지 않다. 한쪽으로 바라보는데 한국의 2차전지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고 보다 보니까 메타가 2%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랑 소라 AI를 출시하고 나오는지 이렇게 봤었을 때 메타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좀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게다가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2%대 하락했는데 자녀 건강을 위해서 넷플릭스를 취소하라. 이런 게 뭐가 또 안 맞았는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완전히 좀 그러니까 집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중학교 이상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 세계 SNS와 친구들과의 세계에 빠지고 거기서 야 이거 재밌다며 그러면 넷플릭스가 또 어느 축이 돼서 그들끼리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게 하나의 트렌드인가 보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TV는 바보 상자다.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라고 하면서, 좀 이걸 TV 끄고 책을 읽어라. 그래서 한때 저희 유행이었던 게 기억났습니까? MBC에서 책을 읽읍시다. 막 이런 거. 그러고 나오고 한때 거실에 TV 다 빼고 책장으로 바꾸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좀 터지고, 그 다음에 그냥 이 OTT 쪽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유행이냐면 스탠바이인가요? 그 LG전자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거실에 있는 TV가 아니라 그거 없앴는데 책장을 놓고 각 그 침실이나 각 아이들 방에 그 조그만 이동식 TV 있죠? 이제 다 스마트 TV들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하나씩 방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넷플릭스를 그걸로 보고 있고 방에서 안 나오고 있고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자녀와의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좋지만 저조차도 예, 하루에 몇 시간이 뭡니까? 평소에는 몇십 분 보는 것 같아요. 예, 바쁘다 보니까 예,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예, 이런 느낌으로 주말엔 잘 재밌게 놀자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도 조금만 도와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112 8%, 화이자 6.7% 이렇게 어제 올렸던 게 처방약을 할인된 가격에 납품을 하면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3년간 관세 유예를 확보했다. 요 얘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성 해소.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방약입니다. 할인되면서 메디케어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쓸 거고 그러면서 나머지 신약과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이번에 돈을 많이 투여해서 받은 신약 쪽들은 그러니까 기존 약들이에요. 그 신약 쪽들은 우리 돈을 생각보다 경쟁사보다 더 받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처방약의 기존 약과 함께 신약이 아닌 쪽들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이쪽은 건들지 마. 그렇게 되면 실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쪽은 어차피 그냥 캐시카우 역할로 좀 나가는 건데 가격이 할인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새롭게 나오는 약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격을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다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노보노, 머크, 암젠 거의 제약업체에 지금 범핑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한번 볼까요? 또 XBI 이거 또 보게 되면 계속 강세로 쭉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약사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주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강한 모습들이 이어진다. 그렇게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미국의 얘기다 보니까 한국과의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조금 아쉽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알고 있는 빅파마들을 잘 올라갑니다. 이쪽이 좀 마음이 편해지면은 저희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럴 때 우리랑 좀 계약 좀 하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놔두고 플랫폼 업체들 있죠? 국내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 이제 조만간 한 개씩 뭐가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그들 기분 좋을 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2.7% 올라가고 지금 좀 갭을 다 메꿀까 싶더니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 게다가 팔란티어도 뭐 강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또 강한데 이게 또 요즘에 좀 많이 회자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가상화폐 쪽에서는 10월 효과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10월 달은 불패 확률이 뭐더라? 거의 10월 달은 이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암호화폐를 사는 이런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업토버라고 하더라고요. 업토버 이런 게 또 영향을 준다는 쪽에서 다시 올라갔는데 그냥 제가 보기엔 때가 됐어요. 그렇게 조정받았다가 다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태양광 쪽도 강합니다. 오랜만에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 뭐 그렇게 눈에 확 띄는 쪽들은 아니고 나이키 6.4% 모건스탠이었나요? JP모건이었나? 리포트 딱 한 자랑. Just do it. 이게 나이키지 않습니까? Just do it. Just buy it.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이키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강했다라고 보고 있고
요거 민간교도소 기업 지오그룹은 이게 아마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약간 좀 이민자나 약간 좀 불법적인 쪽들을 강화시켜서 아마 지금 점점 더 교도소가 차오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원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이건 계속 강세였어요. 꾸준한 강세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또 시장에서 모멘텀 맞을 때 강하다. 이런 것도 눈에 띕니다. 이런 것도 상장되는 미국 시장입니다. 또 민간 교도소예요. 그러니까 연방이 풀로 찾아보니까 그런 쪽까지 또 계속 캐파가 늘어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코스피는 지금 잘 지지하고 이렇게 쓱 돌다가 여기를 또 바로 열어버려서 3,500 들어갈 익숙지가 않네요. 3,500이 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오늘 또 일단은 기승전 반도체로 봐야 될 것 같고 아이고 지겨워 하지만 중간에 이탈하시게 되면 절대 못 삽니다. 지금 같은 각도와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잘 반도체는 요만큼은 비중을 계속 끌고 가겠어. 그냥 가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혹시나 잠깐 종목들 좀 빠지는 좀 묵직한 종목들인데 이건 왜 이렇게 밀렸지? 그런 거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그런 거 그냥 툭 사왔다가 반응 나와서 강하다 그러면 그건 트레이딩하고 나는 이쪽은 세팅을 계속 하겠어. 갖고 있겠어. 라는 쪽들은 쉽게 건드렸다간 다 눈독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너 나가나 안 나가나? 예. 나갔다. 야 올려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서 참 그렇습니다. 씁쓸합니다. 예, 이런 때 저희가 잘 끝까지 붙들고 일단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한번 또 계속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좀 뉴스들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수출이 금액만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이거는 뭐 자명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근데 지금 조업일수 따지게 되면 지난 9월달이 20일, 이번이 24일이다 보니까 요게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조업 일수를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 6%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다. 한쪽들이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요 15개 품목이 있어요. 저희 주력 품목 쪽에서 이것 쪽에서 요거 몇 개, 4, 5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상승률이 그렇게 쏙 안 좋다. 이것도 민낯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끄는 게 이제 전체 수출에서 점점 비중이 더 올라가기 시작해요. 거의 이제 30%대 육박합니다. 조만간 아마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30%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국의 모든 수출이 3분의 1이 반도체다.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는 게 워낙 그러면 반도체가 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1, 2위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 산업 쪽에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산업에 대한 순환매라고 그러죠. 이게 한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까지 그거에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작은 반도체에 대한 악재도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한국 경제도 영향을 미치고经济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꼬아서 보게 되면 그런 현상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니 자동차 그렇게 좋다는데 기아는 월별 판매량이 사상 최대가 나왔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너희들 관세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번 정쳐볼까요? 네. 보고 있으면은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주주분들 얼마나 속이 탈까? 와 이거는 좀 심했어요. 거의 뭐 그냥 옆으로 빨래 뚫으면서 빨래 잘 마르나 이거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일단 심정들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지지권은 지지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거래 다 죽었다. 뭔가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제 판매량도 아니다. 그럼 판매량 말고 예전에 여기서 기대했던 게 그거였을 것 같아. 9월달 중반 때 그 인베스터 데이 쪽에서 혹시 현대차 승계 쪽에서 뭔가 강화를 시키면서 나름대로 아마 시장의 분위기는 투자 이런 거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 말고 이거보다는 아마 승계 지배구조 여기서 변화를 가는 걸 좀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현대글로비스나 모비스가 더 많이 빠지는 걸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답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네 라고 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발표할 것이다 그러면서 글로비스 이거 아주 되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망 매물 그래서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바라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갖고 계시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조금이라도 이런 뉴스 때문에 한번 팡 뜬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현대차가 지금 3,500인데 20만원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뜬다. 그러면 줄여놓으세요. 좀 한번 더 24만원대 근처입니다. 이 정도 부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 줄여놓으시고, 이거는 끝까지 갖게 하는 비중 말고는 줄여놓으시고 다른 쪽을 더 활용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 번은 들어올 것 같아요. 아이고 답답해라. 예, 이런 것도 참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제가 그렇게 완전히 정체 가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지금 과거에 그 30만 원대 지금 그때가 지수 때보다 훨씬 더 올랐는데 지금 여기가 와 있다. 좀 그래. 그리고 뭐 얘기 못 드린 것들은 생산성, 현대차의 생산성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기가 찹니다. 예, 노동 생산성. 이걸 다 누가 만들어 노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노조 파라다이스. 예, 이런 모습들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대한민국 화이팅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단체 관광객 들었는데 참 너무하더라고요. 예, 좀 이제 유통가는 이제 기대감이 크고 앨범, 푸드, 뷰티 뭐 싹쓸이라고는 얘기하는데 내용들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너무 오고 싶었어 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이런 거 많이 봐요. 알리페이에 뭐 이렇게 요즘 그 관광지 앞에 있는 편의점에는 이런 거 붙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보면서 썩 기분 좋지 않아요. 그냥 기분 좋지 않은데 에이 몰라 그래도 가뜩이나 내수가 위축돼 있는데 이분들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라는 쪽이지만 저런 글자 보고 있으면 괜히 좀 그렇습니다. 그냥 네 국뽕이 사라지는 느낌. 그래서 이건 볼까요? 명동의 편의점 GS25 매장에서는 일단 100배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알리페이 위챗페이다 보니까 요거 때문에 늘었다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요게 100배가 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전체 매출도 100% 넘게 있고 거기다가 매출이 25% 증가했고 또 매출 신장률이 38%다. 꽤 높은 수치죠. CU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럼 뭘 사느냐? 매출 상위 품목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편의점에서 나오는 K-팝 앨범. 와, 여기서 앨범을 사는군요. 옛날에 저희 그 뭐죠? 신나라 레코드 타워 레코드 아시나요? 그 강남역에 다 왜 이렇게 안 와? 삐삐 쳐볼까? 예, 그때 심정들. 그때 삐삐는 아니었었죠. 그건 좀 다음인 것 같은데, 예, K-팝 앨범 요거를 편의점에서 사는구나. 엔터 편의점 다 좋은 뉴스 같고요. 넷플릭스 협업 상품 이게 그거죠. 뭐 오징어 게임 2 뭐 이런 것들 그 연결돼서 나오는 그런 굿즈 같은 거 하는 것 같고, 바나나맛 우유 오랜만에 그거 볼까요? 빙그레가 요즘 어떻게 되는지. 근데 빙그레는 지금 미국에 전략적으로 진행되기 별로 없기 때문에 주가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와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하네요. 이런 뉴스 가지고 딱 요거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리가 안착이 되게 되면 거래 실리는 거 보니까 괜찮은데요. 그래서 82,000원대 82,500원 이 정도까지 안착해서 위쪽으로 만들어 놓는다. 요거 저항 끝내고 들어온다. 이런 탄력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8만원대가 그냥 79,500원이네요. 예, 요게 79,000원으로 보겠습니다. 이 정도 자리가 보니까 79,000원대 이탈하게 되면 또 밑으로 그냥 고생할 것 같고요. 근데 가서 여기까지 반쳐온다 그러면 좀 탄력 받을 것 같습니다. 딱 변곡점이에요 지금요. 예, 그래서 빙그레도 눈길은 간다. 예,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아 79,000원 이탈한다 그러면 나오는 쪽으로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빙그레도 때가 됐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거의 이렇게 쌓아놨네요. 예, 빙그레가 완전히 공격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거기다가 롯데마트 잘 나간다. 그리고 또 과자 카테고리에서 오리온 비초비 뭐 오리온 쪽들 나오는 거 같고, 당연히 오리온이 되겠죠. 그리고 농심빵 빵부장 뭐 이런 거 나오는 것 같고, 올리브영 쪽은 뭐 체감이 크지 않다라는 쪽들인데, 명동의 중국의 공유 매출이 전주 월을 대비 1% 뛰었다. 이게 무신사입니다. 무신사 상장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 또 2주 한 1, 2주 정도쯤에서 계속 나오는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요거 오픈 AI가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샘 울트먼 형님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나서 같이 회동을 하자 해놓고 HBM용 D램을 우리한테 월 스테이트 구축하면서 우리 많이 필요해 그러면서 월 90만 장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이 뉴스만 보게 되면 와 대단한데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삼성이 한 60만 장에서 한 70만 장 요 사이 정도 갖고 SK 합치게 되면은 총 120만 장입니다. 월 D램 생산량이. 근데 그거를 가지고 D램을 HBM용 D램으로 90만 장을 달라. 이거는 자기네가 다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잠깐만 뒤에는 엔비디아는
난 다 계약했는데 네가 그렇게 달라고 어떻게 뭐 이런 느낌. 물론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서버 쪽 그러니까 HBM 용만 따로 D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심이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는 넥스트레이드에서 한번 볼까요?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 가다가 쭉 빠지더라고요. 지금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러다가 갑자기 요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쫙 해서 고가로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고가로 마감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와, 참 이쪽이 핫한 부분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이게 좀 탄력 받는 날인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반도체 쪽 그러다 보니까 수출 호조와 함께 강한데 이번에 기판 쪽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판이 시장의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또 D램 이쪽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레거시 쪽과 연결되는 모듈화가 될 때는 당연히 기판들이 중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FCBG에 투자한 뒤에 나오는 효과라든가 게다가 또 지금 GDDR7이 새롭게 루빈 시리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루빈 시리즈와 다음 모델이에요. 블랙을 다음 모델 루빈 시리즈와 루빈 CPX 쪽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중국에 들어가는 B30, 40 뭐 여기 때도 아마 이걸 쓴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새롭게 GDDR7과 같은 쪽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기판 누가 담당합니까? 삼성, 미, 심텍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관련되는 게 상당히 높죠. 플러스 알파 서버 쪽에 들어가는 거는 소캠이라고 하죠. 이것도 들어가는 소캠 누구? 미, 심텍, TLB 이런 것들 그게 주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기판은 날개를 달고 있다는 점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조선 기자재입니다. 이쪽들도 안 갈 줄 알았죠. 예, 이런 때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게 되면 이거 저런 때가 기회였다고 보는 편인데 현대 마린 엔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쭉 들어와서 나 좀 정확하게는 안 들어왔지만 나 좀 사주세요 하는 가격까지 들어와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까지 쭉 들어오네요. 네, 바로 들어오는 것들 기회만 되면은 조선 쪽이나 조선 기자재 쪽들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폴더블 이쪽들도 슬슬 분위기가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캠트로닉스는 리포트 하나 덕분에 공전 탐방 갔더니 엄청 바쁘더라 하면서 이제 라인업들 쭉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 트라이볼도 나온다고 또 하고 있고 원래 이거는 화웨이가 더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트 메이트 북승이었나 뭐 하여튼 이제 그거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하드웨어 고급스럽게는 우리가 잘 만들어 이거 어떻게 보여주는지 봐야 될 거. 그래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OLED 쪽들도 강하다. 이게 좀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연휴 들어가기 첫날 마지막 거래일 날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 딱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 시장이 뭔가 펼쳐지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건데 매매하다가 조금 이거 좀 잘 못 가고 좀 정체돼 있거나 매매하는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한 3% 마이너스 한 5% 마이너스 안쪽에 있는데 이걸 가져가 말어. 근데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차라리 현금으로 다시 다음 혹시나 미국 시장이 셧다운이 길어지게 되면 이것도 가다가 쭉 가다가 좀 더 정체되고 싼 고가로 만들고 정체되고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현금이 좀 있어야 다음 연휴 끝나고 나서도 대응할 수가 있겠죠. 현금은 항상 사랑입니다. 계좌에 대한 사랑이고 물을 주는 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당연히 주식이 있으니까 계좌는 당연히 거기 영향을 받으면서 좋으면 가겠죠. 근데 그 정도는 혹시나를 대비해서 또 아니면 색깔이 바뀌어졌는데 그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뭔가 강한 트렌드가 나왔어요. 그거 살 준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맞다라고 보시면서 내가 보게 되면 조금은 현금은 확보하자 이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계획을 보다 보니까 일단은 휴일이니까 저도 쉬어야겠죠. 근데 아마 지금 이번 주 토요일날 10월 달에 토요일날은 그 라이브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요일날은 한 주간 전방이다 보니까 파워 시황 나갈 것 같고 주중에 한번 10월 7일날 정도쯤 라이브 한번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 잘 쉬시고 또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오늘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가끔 쑥쑥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